학업에 치인 채 다음날 등교를 위해 잠들었던 학창 시절의 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었나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의 밤. 여러분은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나요? 각자의 꿈속으로 모두를 초대하는 SUV 보이는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밤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창 시절 꾸던 꿈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하고 또 지금 이 순간 꾸고 있는 꿈을 얘기하며 다양한 서울대생들의 꿈 가득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샤라하기 좋은 밤 2회차의 진행자 김재윤. 황유나입니다. 개강한 9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월 중반을 넘어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흘러가는 시간이 마냥 아쉽기만 한데 재윤 씨는 10월 달이 끝나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10월이 끝나면 11월이 오잖아요. 그리고 11월 하면 가장 큰 이벤트가 아무래도 수능인 만큼 저는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떨려 하면서 시험장에 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회차가 나오는 10월 24일이 수능 디데이 20일을 깬 후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다 지나서 대학교 1학년이 된 지금은 제 새내기 시기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재윤 씨는 첫 수능이었던 만큼 2023년의 10월과 11월이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것 같네요. 저도 첫 수능을 본 후에는 매년 그 시기만 되면 수능장에 가던 그때가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그럼 유나 씨는 요즘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나요? 재윤 씨도 알다시피 제가 서울대학교에서는 새내기이지만 사실 21학번으로 다른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했었고 무려 5학기 동안이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중했던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저는 11월 23일에 있을 중등 임용 1차 시험이 더 신경이 가더라고요. 방송일이 심지어 디데이 30일이라 저도 함께 초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나 씨가 다른 학교를 다녀왔던 건 알지만 5학기나 했던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아직 1학기밖에 안 다녔지만 서울대학교와 제 학과에 깊은 애정이 생겨서인지 5학기를 다니고 떠난 유나 씨의 마음이 상상이 안 갑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재윤 씨 말처럼 저에게도 그곳이 첫 학교였고, 제가 선택한 첫 학과였고, 많은 활동을 함께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두고 새로운 시작을 결정했을 때는 정말로 후회가 될 정도로 큰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더라고요. 졸업이라는 끝을 맺지 못해서인지 더 큰 미련이 남고, 그래서 제 인생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랑했던 꿈을 한순간에 놓기가 어려운 마음을 오늘은 인정을 하고 2회차에서는 사범대학생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며 아쉬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게스트 두 분 짧은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정근규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교생 실습을 다녀왔고 내년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추후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교육과 20학번 노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3학년 2학기 보내고 있고요. 다음 학기에 교생 실습을 나갈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열중을 해야 하던 학창 시절, 게스트분은 어떤 20대 초반의 모습을 기대하며 버티셨나요? 특별히 꿈꾸던 대학 로망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청소년 때 사고 싶었던 것도 제대로 못 사고 그런 결핍이 좀 있었어서 알바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알바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 전자기기 욕심도 좀 있고 사고 싶은 옷도 좀 사고 그러고 싶었는데 뭐 그 부분은 잘 이룬 것 같네요. 어, 혹시 어떤 거 사셨는지 여쭤봐도 아, 될까요? 저요? 핸드폰을 샀는데요. 이거 샀거든요. 만 150 주고 샀었습니다. 정말 뿌듯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이제 현우님처럼 그런 대학 와서 뭐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뭐 이런 사고
이런 것들 사는 그런 로망도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도 물론 학교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있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은 입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뭐 수학 동아리라든지 뭐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좀 공부 이제 연관된 공부와 연관된 그런 좀 동아리인가 싶은 그런 활동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면, 또 대학 와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은 진짜 동아리 활동, 뭐 말하자면 양궁, 뭐 야구, 뭐 요트, 뭐 이런 저런 뭐 천체 관측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로망으로 이제 삼았었고, 대학 와서 이제 조금씩 실현을 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어, 좀 되게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 같은데 그만큼 알찬 20대 초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20대 초반을 보내고 난 뒤에는 혹시 어떤 20대 후반 혹은 30대를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때 학창 시절 때는 강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사를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바짝 해서 파이어족처럼 금전적으로 바짝 땡기고 이제 은퇴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던지, 아니면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공교육에 힘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적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프로그래머 이렇게 적었던 기억도 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이제 교사, 뭐 수학 교사 이런 것들을 제가 진로 희망란에다가 적은 기억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근규님과 현우님 두 분 다 이제 교사에 대해서 꽤 확실하게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럼 학창 시절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나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인기 많은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이제 수업만 하고 나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애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제 막 놀러 다니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원래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수업을 되게 매력적으로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닥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수업하시고 있으면 뒤에서 제가 졸방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면서 아, 내가 수업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텐데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을 꿈꿨었는데,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아, 내가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만을 꿈꿨지만 이걸 좀 바꿔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싶었고, 지금은 뭐 그 둘을 동시에 이루고 싶지만 뭐 그 둘을 동시에 이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꼭 사범대학이 아니어도 뭐 교직 이수나 또는 교대 등의 선택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교직 이수는 제가 알기로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 선발적으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학과에서. 만약에 뭐 교직 이수에 선발되지 않았더라도 교사의 꿈이 있다면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교육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따고 나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반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수학교육과를 다녔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이나 뭐 확통 같은 고등학교 수학 범위랑은 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공이. 그럼 이제 과학 계열도 혹시 이제 배우는 과목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 물화생지 내용인지, 아니면 아예 정말 다른 깊은 학문을 배우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자체는 물리천문학부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목의 이름에 예를 들어서 전자기라고 한다면 전자기 및 교육, 역학이라고 한다면 역학 및 교육, 일반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일반 물리학 및 교육,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고 교수님에 따라서 강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정말 물리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물리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심화적인 그 고등학교의 내용을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법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교수님들 강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구과학 교육과도 이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에서는 고체, 유체, 그다음에 천체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세분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저희 지구과학 교육과에서도 이제 그것의 연장으로 고체 지구과학 및 실험, 대기 지구과학 및 실험, 해양 지구과학 및 실험, 천체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조금 연장해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은 교사가 되신 뒤에 네. 다시 전공 수업하시는 과목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가서는 이제 그보다 하위 단계의 물리를 가르치시니까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또 하셔야 되나요? 네,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정말 순수한 물리학을 배운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이론들도 있지만 그 이론에서 파생된 기술들 혹은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주로 배우기 때문에 수업 준비는 따로 또 공부를 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럼 혹시 현재 그런 공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특별한 뭐 스터디나 아니면 교육봉사, 뭐 학원, 과외 그런 게 활동이 있으실까요? 저는 교육봉사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사범대에서 제일 유명한 봉사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네. 나눔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집행부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봉사, 교육 소외 지역 가서 5박 6일 동안 아이들 가르치는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 일을 하느라 사실 바빠서 학원이나 과외는 아예 못하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지난 여름 때 현우님이랑 같이 아까 언급된 나눔교실이라는 교육봉사를 같이 했었는데 저도 교육봉사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은 이제 지구과학 교육 이 주전공 말고 그 복수 전공으로 수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공부하느라고 과외나 이런 거는 지금은 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과외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수학, 지구과학 이 정도 이제 고등학생들 혹은 이제 중학생들, 일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해서 좀 다양한 이제 연령대를 대상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4년 동안 과외를 했는데 이제 주로 중등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아직 뚜렷하게 답을 못 준 질문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는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조금은 더 전문가이실 테니까 여쭤볼게요. 이제 학생이 선생님 수학을 배워서 나중에 언제 써먹어요? 제가 이걸 왜 배워야 하죠? 라고 했을 때 현명한 답변이 있을까요? 이제 항상 그냥 얼렁뚱땅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딱히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그 학생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이루면은 수학 공부를 끝 이렇게 할 건지 그다음에 꼭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부도 그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뭘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그냥 해라. 그냥 공부는. 해야 된다. 그냥 해라. 특별한 이유를 굳이 찾아야 되나 싶긴 합니다. 음. 일단 크게는 그렇고
물론 작게 들어가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어,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특별히 더 오래 고민해야 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배우는 원리들은 몇 개 없지만 그 원리를 잘 조합해서 사용하고 또 어떤 숫자의 감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야 되는 과정을 본인이 그 루트를 혼자서 뚫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저는 어떤 혼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도 미래에 뭐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뭐 저도 그렇겠지만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들,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수학 시간에 고민했던 그런 훈련들, 그 시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씨도 그때는 답변을 못했지만 이제 수학 교육과 출신으로서 수학 왜 배워야 합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수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약간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면 그렇죠. 수학도 잘한다. 아, 그 수학도 잘하게 되면 성적이 오른다. 그럼 기분이 좋아서 국어도 열심히 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해주셨던 답변을 제가 잘 기억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똑똑하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과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께 좀 팁을 얻고 싶어요. 학생들이 너무 수업 때 집중을 안 하고 네. 계속 막 폰으로 시간 확인하고 숙제도 잘 안 해오거든요. 혹시 두 분만의 과외 꿀팁이 있을까요? 뭐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밌는 썰을 많이 푸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미팅 갔다 온 썰 뭐 이런 거 풀어주면 애들이 집중을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럼 그 집중력 한껏 끌어올린 집중력으로 또 다음 진도 나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현우님처럼 좀 수업 외적으로 이 학생들이 집중력을 좀 좀 끌어모을 수 있게 일단 하면은 그래도 좀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잘 따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좀 수업 외적으로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느꼈는데 두 분의 발음도 되게 좋고 목소리도 진짜요? 되게 듣기 편안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고등학교 때 뵀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교육봉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셨었고 네. 저도 사실 이제 전에 있을 땐 졸업여건으로 교육봉사를 한 120시간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과외를 하면 1대1로 이제 학생을 만나가지고 집중을 안 하면 이제 케어하는 게 가능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러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제 순간 당황하고 이제 정신이 없고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제 게스트분들께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났을 때 그런 당혹감 같은 게 없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애들이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실 이제 그때는 애들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주길 바랬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은데 그 기대를 버리고 기대를 버리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확실히 좀 더 제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 편함이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수업에 더 잘 집중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1학년 때 처음 교육봉사를 나갔을 때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1대 다로 제가 앞에 서서 나머지 그 좀 교육봉사 하시는 분들은 또 뒤에 참관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다 이렇게 다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즐기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이제 마지막 때쯤에 이제 애들이랑 그냥 친해져가지고 네. 뭐 애들 연애 썰도 들어주고 그러다 이제 제가 막 아 선생님은 혼자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 애들이 선생님 제가 남자 소개시켜줄게요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도 교육봉사에서는 저 사실 많아봤자 한 5명, 6명 정도였는데 네. 이제 근규님은 교생을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 교생에서는 보통 몇 명 정도의 학생을 수업을 하나요? 제가 지구과학 1 교과를 수업을 했었는데 선택 이제 그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0명에서 한 30명 사이, 28명 정도, 네, 이 정도로 이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급에 네, 한 이제 학급에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선택자 수가 좀 적어서 좀 한 열 몇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좀 그리고 교실도 조금 이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저도 그냥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교생은 몇 학년 때 가는 건가요? 보통은 4학년 때 많이 가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가 이제 5월이다 보니까 5월에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 보통 많이 갑니다. 제가 학생일 때 만났던 교생 선생님들은 되게 마냥 어른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대학생이셨겠네요. 그럼 교생을 다녀보시니 어떠셨나요? 혹시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에피소드를 앞서서 교생을 이제 다녀오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교사에 대한 그런 교사라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교생을 다녀오고 나서 뭐 좀 부족하지만 교사 어느 정도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교사를 꼭 해야겠다.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를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음 이제 뭐 이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제 학생들은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뭐 이제 깜짝 이벤트로 왔다가 이제 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되게 좀 친근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좀 호의적인 편인데 뭐 학생들이 이제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헤어질 때는 이제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더 하나씩 막 해주고 그런 경험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생 실습이 이제 4학년 때 가니까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교에 신청하기 직전에 멈췄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교생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고 5월 달에 가면 보통 이제 체육 대회도 있고 막 수련회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네. 벚꽃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교생 갈 때 무슨 옷 입을까? 옷은 어디서 사야 될까? 선생님 같이 어떻게 입어야 될까? 막 이런 걸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현우님은 저처럼 이제 교생 전이시니까 네.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나요? 기대감이요. 혹은 환상? 글쎄, 글쎄요. 저는 뭐 과외도 많이 하고 교육봉사도 다녀오고 학원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크게 그렇게 교생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교생 가면 막 강의 수업을 하면 뒤에 선생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돼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적절한지 이게 약간 실시간으로 다 막 녹음이 되고 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다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확실히 이제 초반에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셨던 게 네.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놀 생각만 했었는데 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음, 좀 개인적으로 현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냥 사범대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혹시 선호하는 고등학교나 있나요? 뭐 공학을 선호한다든지 아 제가요? 남고를 가고 싶다든지 이런 고민이요. 저는 남녀공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규님 혹시 어디 고등학교로 갔다 오셨나요? 아, 저는 부설고등학교,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로 다녀왔습니다. 부설고등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최초의 남녀공학?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남고하고 여고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아무래도. 사실 저는 남고를 나와서 남고를 가도 잘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여고를 나왔으니까 아, 진짜요? 여고에 있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0대 후반이신 남자 선생님들이 한 4-5분이 오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교생 선생님. 네, 그냥 아예 선생님으로 아. 부임을 하셔가지고 저희 안에서는 이제 F4라고 하면서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교사가 되면 남자였으면 여고에 가서 그런 인기를 누려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하긴 했는데요. 또 그런 면도 있잖아요. 여자 학생들이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한 어떤 특정 친구한테 조금 더 애정을 줬다가 또 서운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그 F4 선생님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을 두고 사실 이제 쟁탈전. 쟁탈전 같은 것도 있긴 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선생님이 정말로 모든 수업마다 똑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똑같은 타이밍에 이제 자켓을 벗으시고 똑같이 수업을 하시고 똑같은 멘트를 날리시고 왜냐면 이제 애들이 항의를 한다고 왜 다르게 하냐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걸 보고 나서는 요거 조금 힘든가? 그래도 그 뭐 그 정도 인기면 음, 할 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남고가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이제 남고에 여자 교생 선생님이 가면 환호를 잘 해주나요? 진짜 엄청 환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외향적인 아이들은 엄청 환호할 거고 내향적인 아이들이 이제 뭐 그렇게 환호하진 않겠지만 그 아이들은 아마 속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난리 나죠. 네. 저희도 남고였어서 진짜요? 네, 여선생님들 애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쌤들 엄청 인기 많으시고 진짜 인기 많죠. 네, 그랬습니다. 그냥 다가만 와도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혹시 그러면 지금 고민거리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뭐 진로에 대한 것도 네. 좋고 뭐 대학 생활에 대한 것도 좋고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도 좋고. 저는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20학번이거든요. 코로나 네네네네네. 정통으로 맞았죠, 진짜. 입학식도 없었고 3월부터 뭐 비대면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20살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할 때인데 이거를 이 새내기 때 대학을 못 다닌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20년도, 21년도에 1, 2학년은 다니고 2년도, 2, 3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번 연도 1학기에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대면 학기를 다닌 거죠. 저번 학기에.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1학년들이 이렇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재밌겠다. 또 세터를 잠깐 갔었었는데 이제 같은 20학번 애들 데리고 세터 갔었는데 2, 3학번 친구들이 이제 뭐 무대를 준비해서 새내기 배움터 준비를 기획을 했다 이렇게 해서 무대도 보여주고 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늙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인 풋풋함이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저는 고민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이다 보니까 그 말은 이제 정규학기가 끝나간다는 뜻이고 그러면 보통 졸업을 이제 하는데 물론 저는 좀 복수 전공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늦게 할 것 같지만 이제 다른 주변 동기들 뭐 친구들 보면은 뭐, 뭐 임용고시를 처음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혹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한다든가 뭐 혹은 아예 틀어서 뭐 금융 뭐 법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든가 이런 각자 할 일들 알아서 되게 잘 찾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아직 제가 뭘 그렇게 꽂혀 있는지를 잘 좀 깜깜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주된 고민입니다. 음. 저희가 이제 매번 마지막에 이제 익명의 고민 제보를 받아가지고 각각에 대한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는 고민 상담하기 좋은 밤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네. 이번 고민거리가 상당히 이제 방금 근규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로 관련된 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조언해보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민은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교 생물교육과 1학년 친구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답변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로 관련돼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과연 졸업해서 교사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학교 동아리나 성당 등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재밌다고 하지만 최근 학교 상황들을 봤을 때 졸업하고 교사를 한다고 확정짓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최근 사범대를 보면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과를 복수 전공할지, 또 할 수는 있을지, 또 학점은 될지, 교직을 안 배우고 과학 과목을 공부한 공대생이나 자연대생들과 경쟁해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보다 교사의 메리트도 줄고 수요도 줄면서 애매해진 사범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거리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범대 출신인 유나 씨와 또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사실 사연자님과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나에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졸업을 해서 교직에 나간다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사범대를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뭐 말하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하기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저도 뭐 입학할 때까지는 사실 수학을 엄청 사랑했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상태였었음에도 멘토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대 다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성격상.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깊게 고민을 해보고 사실 저는 이제 진로를 틀어버린 입장으로서 그 고민을 주신 분도 1학년이니 저처럼 이제 진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전에 좀 교육봉사나 이런 교직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일찍 경험을 해보고 맞는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전합니다. 현우님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교권 추락의 현실을 버티면서까지 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범대 가겠다고 고집 부렸을 때 고3 담임 선생님께서 너의 머리로 사범대 가는 건 좀 아깝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월급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10년차 교사의 월급 현실인데 너 이거 벌고 버틸 수 있겠냐. 근데 뭐 제가 고3에 뭘 알겠어요. 그 통장에 찍힌 거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바로는 어, 지금 시대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선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고 수업하는 것이 좋고, 뭐 아이들이 배우는 그 현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뭐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면 뭐 경제적인 부분은 또 뒤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뭐 아무리 교권 추락이라고 하지만 교사가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한다면 뭐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뭐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줄지만 그만큼 1인당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보니까 중학교 제 사촌 동생이 중학생인데 1인당 노트북을 한 대씩 받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적은 아이들을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한다면 뭐 맘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결국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잘 찾아보시길 바란다. 정답은 없으니까. 근규님도 뭐 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언을 하는 게 뭐 맞냐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서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일단 고민 그 신청해주신 분께서도 일단은 1학년이고 1학년이면은 그래도 아직 좀 뭔가를 뭐 복수 전공한다든가 아니면 전공 과목을 들어본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교육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교생 실습을 통해서 좀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 거니까 뭐 어찌 보면 되게 행운이고, 그래서 음 저도 뭐 1, 2학년 때 좀 더 많은 경험을 뭐 다른 전공 과목도 들어보고 뭐 이런 경험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는데, 1학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할 시간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니까 뭐 또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은 과목도 좀 훌륭한 다른 과목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저처럼 비슷하게 이제 뭘 할지가 모르는 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 10년 후 정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뭔가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무언가를 이제 모르는 거고, 그 무언가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비슷한 상태일 거니까 뭐 그 무언가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뭐 그럼 크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에 집중해서 본인이 좀 관심 가는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거를 좀 이것저것 시도를 그냥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지금 시도해서 안 됐더라도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란 직업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를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하나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하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기 좋은 밤 2회차로 사범대학 분야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가벼운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실래요? 할까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스튜디오 와가지고 얘기해보면서 내가 무슨 고민들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한테도 이제 뜻깊었고, 뭐 이 방송 이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진로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좀 충분한 고민을 하고 답을 얻어서 미래에는 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고요.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상업적이지만 않으면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내 학생 처사나 공식 봉사단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에서 겨울방학에 나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 지역 가서 5박 6일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 하는 건데요. VMS 봉사 시간 40시간 이상 인정이 되고요. 교육 봉사도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추가 정보는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홍보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활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면서 이제 마음 한구석에 졸업하지 못했던 사범대에 대한 미련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사범대학을 떠나긴 했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셔서 이제 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게스트분들이 사랑하는 꿈들이 이뤄질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로징 멘트 유나 씨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도 꿈꿀 여러분들에게 좋은 꿈이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사랑하기 좋은 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